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빈 씨는 2019년 목표 좀 이루셨나요? 네, 저는 올해 계획들을 좀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요. 성공 여부 혹은 이 실행 여부를 채점해 본다면 X 표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태균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올해 세운 목표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룬 것도 있긴 했지만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게 또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 뭐랄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좀 게으르게 지냈던 건 아닐 텐데요. 아마 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도 많을 수 있고 또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또는 이 망설이다가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거나 시도조차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6분들이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용기를 내서 그림을 배우셨는데요. 이 삶을 녹여낸 작품들로 전시회까지 열게 된 이 멋진 어르신들을 제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평범한 일상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인 즐거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빛나는 실버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주인공들을 만나러 향한 곳은 서귀포시 서호동. 오늘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특별한 변신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주인공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여기들 계셨네요. 와, 여기 맛있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잔치가 있는가 봐요. 아니, 오늘 보니까 이쁜 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네.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삼색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색전. 네. 그래서 전이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저희가 시니어님들하고 지역의 시니어님들하고 그림을 같이 6개월 동안 그렸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지역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니어님들이 살아오셨던 삶에 색을 더하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했잖아요. 삶의 색을 더하는 네, 작업. 그래서 삼색전. 네, 그래서 또 삼색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름 또 잔치는 잔치네요, 보니까. 잔치죠.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림도 보고 전도 보고. 전도 먹고 86에서 68살에 이르는 6명 어르신들의 도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렸었거나 배운 적도 없던 어르신들이 풍경화, 인물화 등의 작품에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망설이라고 그러고 나같이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오세요. 할머니, 저거 할머니 거리면 되겠다. 그리고 쳐다봤더니 해바라기를 보면서 그림 소재를 얘가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마음의 행복이라는 걸 참 느낍니다, 제가. 처음엔 펜을 잡기도 어색했던 어르신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림에 대한 열정이 깊어졌는데요. 지금 방명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갔어요. 네, 보니까 인생 오모작 시대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전시에 맞춰 그림으로 맞은 기분 좋은 변화들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농부다 보니까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와서 이제 하는데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먹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본업이 농부인 김종홍 어르신은 바쁜 농사일 틈틈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의 꽃들을 그려내며 위안을 얻고 용기를 받았습니다. 지난 날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의 여정이랄까 마음의 행로랄까 내 마음을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불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은 평생 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생활하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자. 그게 찾던 중에 마침 그림을 통해 마음의 여정을 차근차근 되짚어가게 됐는데요. 수행의 상징인 연꽃은 김종웅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내려오신 게 손잡아주러 네네. 맞벌이 부부인 네. 자식을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글쎄, 제가 처음에 육지에 서울에서 와가지고 참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멀리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점점 또 괜히 우울증 마냥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학창 시절 그림을 좋아했고 제법 솜씨도 좋았던 소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그림에 빠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의 모습들,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친 찬란한 자연의 선물들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제는 밥해주는 할머니에서 그림 그리는 할머니로 변신. 그림을 통해 손주와도 소통 방법이 아주 풍성해졌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림 그리니까 솔직히 핸드폰 하지 말라고 잔소리 안 해서 좋죠. 네. 그렇지만 또 할머니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오수환 어르신.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는데요. 와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 1년을. 아기 이제는 좀 커가지고 유치원에 보내놓고 걷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올레길 전체를 그림으로 그리시려는 게 꿈인 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분의 주인공, 예사롭지 않은 그림 실력의 박한석 어르신입니다. 네, 근데 막상 전시를 하니까 어떠세요? 뭐 천국 같아요. 박한석 어르신은 어렸을 적 화가를 꿈꿨지만 아쉽게도 꿈을 접고 건축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림이 좋아 꾸준히 스케치와 데생을 취미로 했고 드디어 못다한 꿈을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시해 놓은 순서가요. 평생 건축하셨던 분이라서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리셨겠어요. 근데 집도 흑백으로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칼라로 칠해진 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셨던 연필 스케치, 소묘, 데생이고요. 맨 마지막에 드디어 소원하시던 수채화를. 근데 수채화를 그리시라고 하니까요. 집이 하나도 없는 바다를 그리셨잖아요. 올해 86살이신 박한석 어르신. 망설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며 아쉬웠던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정말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은 것 같습니다. 이 짧은 거 보시고 만족하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림의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조금 서툴고 모자란 솜씨면 어떤가요? 자신만의 매력과 빛깔로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행복이 어느새 마음을 깊이 물들이는데요. 이렇게 예술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맞춰갑니다. 사단법인 누구나가 만든 헌사를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서 도화지를 뗏목 삼고 붓으로 노를 저어 총천연색 삶을 낚아 올리신 당신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몸소 보여주신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늦었다는 핑계 대신 할 수 있다는 도전으로 멋진 그림을 완성하신 어르신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어르신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림은 뷰티풀, 인생은 컬러풀.
그림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컬러풀이었나요? 아무튼 네. 6분의 작품을 잘 만나봤습니다. 저는 특히 가장 연장자인 어르신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망설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망설이라 그러고 망설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림을 그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시간이 무한정 남아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망설이느라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들도 없을 텐데요. 내년에는 뭐든지 망설이지 않고 도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 덕분에 이번 기회에 그림을 새로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로 여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과거로 시간 여행에 떠나볼 수 있는 대전 회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굴다리를 지날 때마다 옛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떠나볼게요.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7개의 굴다리를 아시나요? 이곳을 따라 걸으면 오래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 전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추억을 한아름 품었다면 따뜻하고 매콤한 국물로 쌀쌀함을 녹여볼까요?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넣고 끓인 짬뽕 한 그릇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몇 사람이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이라 더 행복합니다. 대전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대전시 회덕동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지명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이 지나는 곳으로 회덕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왜 여기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대전에 네. 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읍내가 있어서 읍내동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이제 시내를 대부분 은흥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500년 전에 시내는 바로 이곳 읍내동이었던 것이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느껴지는 문화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는 석장승인데요. 지금 입에 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죠. 원래 이제 장승이라는 거는 마을 입구에 세워서 우리 동네에 이런 좀 악기들이나 네. 아니면 좀 불길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지킴이 역할들이에요. 네. 근데 보면 이 뒷골장승 같은 경우에 눈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양각으로 해서 부리부리하긴 하지만 네. 이게 입 자체가 상당히 웃고 있는 인상이어서 다 들어올 것 같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회덕동 일대의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굴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호남선과 고속철의 건설로 계속 늘어나게 됐는데요. 몇 년 전 이곳에 이야기가 더해져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굴다리가 7개가 있다고 해서 예. 철길에 하나 쭉 있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쭉 겹겹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철로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그 고속 전철도 생기고 이러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 교각들이 더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굴다리가 7개가 쭉 길게 늘어서게 된 그런 곳이에요. 회덕동 굴다리가 총 7개, 그중 5곳은 지금도 수시로 기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살려 근현대 문화를 주제로 대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약 500m 구간에 자리한 7개 굴다리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동안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산뜻하고 역사가 깃든 굴다리로 재탄생했는데요. 그 이후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한 동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되게 어두컴컴해서 사실은 다니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길을 이제 통행한다는 게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벽화도 좀 생기고 또 이런 테마 거리들이 조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통행하고 또 다니면서 또 즐겁게 이런 것들도 이제 옛날 추억들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굴다리를 따라 걷는 시간 여행. 회덕동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인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굴다리를 걸으며
옛 추억에 잠깁니다. 여기는 터널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터널 같은 이 동네 자체가 그 전통의 마을들이 대전에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 버리고 또 이 마을은 오롯이 그 시대의 모습으로 멈춰버린 그런 이제 이 터널 통과할 때마다 좀 그런 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굴다리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대전의 모습이 달라져 왔음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근현대사를 알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이곳을 또 나름대로 이런 그 시간 여행의 그런 길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함께 이렇게 그 근대와 또 현대의 전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전의 이제 원래의 그 마을들, 읍내들을 많이 보러 이렇게 한 번씩 그 옛 시간 여행을 이렇게 삼아서 한 번씩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쌀쌀해진 날씨에 움츠러든 몸을 따뜻한 국물로 녹여볼까요? 사람들이 호로록 먹고 있는 짬뽕.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이 짬뽕, 대단하네요. 나 이런 짬뽕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해산물도 많고, 양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한 두서너 명이 먹어도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와, 이 짬뽕 예전에도 드셔보셨어요? 아니죠, 처음이죠. 네, 이런 짬뽕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산물이 많고,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끝내주고. 자연의 맛인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두세 명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 푸짐하고 싱싱한 해산물이 그득한 짬뽕 한 그릇. 이 계절에 정말 딱인데요. 한 입 먹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키조개 하면 전복하면 불고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국물이 칼칼하면서 시원하고 전혀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짬뽕 국물이 먹으면 다른 데는 닝닝하잖아요.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개운해요. 개운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되게 편해요. 다른 집과는 완전 틀려요.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 주방에서 그 비결을 확인해봤습니다. 40년 동안 중화요리를 만들어왔다는 사장님의 솜씨가 짬뽕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고수의 자신감과 소신이 느껴집니다. 야,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점심 식사 시간이긴 하지만요.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시네요. 저희는 저희 철칙이 있습니다. 냉동을 사용하지 않고 생물만 사용한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내일은 판매하지 않는다. 재료가 떨어지면 저희는 바로 그냥 불 내립니다. 채소를 기름에 볶다가 특제 육수와 양념을 넣고 해산물을 듬뿍 넣어 끓인 짬뽕. 재료가 음식의 전부라는 소신으로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는데요. 덕분에 이 집만의 국물 맛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잘 삶아진 면발 위에 해산물과 불고기까지 얹어 뜨끈한 국물을 부어주고 여기에 전복과 새우를 올려줍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걸쳐서 만든 짬뽕인데 이 소고기하고 이렇게 면하고 같이 드니까 맛이 아주 훌륭하고 맛있더라고요. 손님한테 권했는데 그 손님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신선하면서도 푸짐한 짬뽕.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야, 이 짬뽕 일단 양이 많고 비주얼이 상당합니다. 이것저것 넣고 끓이는 게 짬뽕이라고 하지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키조개, 전복, 홍합, 동죽, 새우까지 온갖 해산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소에 또 국물 베이스는 닭육수를 냈다고 하니까 육군, 해군, 공군 총출동한 짬뽕입니다. 육회 국물을 모아서 후루룩 먹어봅니다. 불고기를 얹어 먹어도 참 맛있고요. 야무지게 새우 껍질을 까서 꼭꼭 씹어 먹으면 바닷내음이 입안 가득 전해집니다. 사실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먹어도 바닥이 보이지 않네요. 저한테만 이런 게 많이 주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푸짐하다고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완뽕을 하는데 워낙 많아서 남겼습니다. 이거는 같이 나눠 먹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짬뽕 특유의 맛과 또 매콤함은 있지만 싱싱한 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맛이 개운하고 깔끔하네요. 나는 점점 더 쌀쌀해지는데 회덕동 굴다리로 오셔서 따뜻한 추억도 만나보시고 또 짬뽕 한 그릇까지 하신다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대전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회덕동. 그곳엔 이야기를 품은 7개의 굴다리가 있습니다. 대전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굴다리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죠. 더불어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게 만든 짬뽕 한 그릇으로 쌀쌀한 날씨를 녹여봅니다. 시원하면서도 매콤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추억이 그리운 날 회덕동 굴다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네, 굴다리만 무려 7개가 있는 동네 회덕동을 다녀왔습니다. 근현대사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덕동에서는 매년 가을쯤 이 굴다리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굴다리로 나누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7개의 굴다리가 이 회덕동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한 흑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임자! 임자! 가지마, 임자! 새로운 임자를 찾아 떠나야겠어. 임자. 올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흑당 열풍. 그 뒤를 이을 신은 강자의 등장. 먹는 사람이 임자, 흑임자를 소개합니다. 건강함과 극강의 고소함을 무기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흑임자.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까지 입성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어떤 임자를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흑임자를 이용한 이제 크림 라떼 그리고 흑임자를 이용한 티라미슈를 이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임자 열풍의 시작점. 커피의 성지인 강릉의 한 카페에서 선보인 후 빠른 속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흑임자 크림 라떼인데요. 이젠 우리 지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생소해 하시는데 이제 드셔보시면은 다 이제 한 입 먹고 이제 되게 만족을 하세요. 되게 고소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흑임자 크림 라떼의 생명은 바로 이 흑임자 페이스트. 흑임자 가루 대신 페이스트에 생크림을 섞은 흑임자 크림을 사용해 텁텁함 대신 부드러움을 살렸는데요. 흑임자 크림 위에 커피를 올리고 흑임자 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면 흑임자 크림 라떼 완성! 흑임자 티라미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까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먼저 한 모금을 먹어보고. 와, 그 가루 느낌이 진짜 안 나요. 크림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커피랑 이 흑임자가 이게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약간 달달하면서.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이나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메뉴였습니다. 흑임자 티라미슈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다 흑임자 크림인가 봐요, 이것도. 크림 한번 먹어볼까? 안에 보니까 이 티라미슈 시트가 들어있네요. 먹어볼게요. 흑임자 티라미슈.
이 티라미수도 그렇고 이 흑임자 라떼도 그렇고 진짜 이 극강의 고소함, 극강의 부드러움. 그러면서도 너무 자극적으로 달지도 않아요. 건강한 맛이네요, 정말. 이렇게 우아하고 차분하게 흑임자를 즐길 수 있다니. 흑임자의 새로움에 빠진 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고 그 기존의 국물 라떼들보다 먹었을 때 텁텁함도 없고 깔끔하고 음료치고 달지도 않고 맛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맛도 들고. 여기는 또 어떤 임자가 기다리고 있나? 아니, 제가 오늘 임자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하면 또 제 임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임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은? 제가 지금 흑임자 다식을 지금 만드는 중이거든요. 보는 순간 우와 대박 예쁘다라는 감탄사가 먼저 터져 나오는 흑임자 다시.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들어 볼 수도 있나요, 혹시? 네, 가능하세요. 아,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배우시면 할 수 있으세요. 정말요? 연습이 조금 필요하시긴 하지만 네. 조금 해보시면 금방 하시죠. 대충 흉내는 낼 수 있나요? 원데이 클래스도 가능한데요. 다식은 주로 송화가루나 밤가루, 콩가루로 만드는데요. 흑임자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을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하나하나 이것도 손으로. 이것도 수작업이네요. 반죽이 완성됐다면 이제 모양을 낼 차례. 여기에서 국화를 한번 해볼게요. 가을이니까 가을 좀 지나긴 했지만 국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틀에 붓이나 칫솔 같은 걸로 이걸 발라서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틀 찍어가지고 나올 때 이거 잘 안 바르시면 그 부분이 모양이 안 떨어지고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천연 재료로 색을 낸 반죽으로 국화와 이파리 모양을 살린 다음 흑임자 반죽을 채워주고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틀에서 빼내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돼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쁜 다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하나만 잠깐만 주기만 했는데도 막 눈 아프고 막 좀이 너무 쑤시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 쏙 빠질 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예쁜 만큼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흑임자 다시. 덕분에 명절이나 기념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일이 있을 때 많이 찾는다고 손이 떨려. 합니다. 먹어도 되는 거 맞죠? 네. 여러분, 먹어볼게요. 어때요? 저는 다식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맛이냐면 우리 그 깨과자 있잖아요. 네. 깨강정 같은 거. 그 깨강정 맛인데 식감이 더 부드럽고 약간 양갱같이 부서지면서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 먹겠고 제가 싸갈게요. 방앗간 진짜 오래간만이다. 안녕하세요. 이 흑임자에 푹 빠졌거든요. 그랬어요? 이 흑임자의 매력을 이제 알아버렸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흑임자를 집에서도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타서 드시면 돼요. 타서 먹는다고? 그러지. 이제 우리가 거기 선식을 해놓기도 하고 흑임자로 기름도 짜놓기도 하고 깨죽가루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리, 현미, 율무 등을 1:1 비율로 잘 섞어 빻아주고요. 기름이 많은 흑임자는 따로 빻아서 섞어줍니다. 이때도 조금씩 손으로 살살 비벼준다는 느낌으로 섞어줘야 뭉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흑임자 기름을 만들어 볼까요? 잘 씻은 흑임자를 20분 동안 볶아준 다음 기계에 넣고 꾹 눌러주면
온 동네를 고소한 냄새로 채우는 흑임자 기름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새끼 너무 신난다. 흑임자를 넣은 선식가루 맞죠? 맞아요. 아우 냄새부터가 아주 고소하네 고소해. 방앗간에서 맛보는 흑임자 선식의 맛은 약간 일반 제가 먹었던 선식보다 미숫가루보다 훨씬 담백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개운하면서 담백하고. 네, 맞아. 개운한 맛. 그러니까. 개운한 맛. 개운하고 담백하고. 이게 흑임자의 효과인가요? 한 번 맛보면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흑임자 기름도 맛봤는데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었습니다. 최강의 건강함과 극강의 고소함으로 남녀노소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는 흑임자. 저는 오늘 이 흑임자의 유혹에 제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여러분들의 임자를 찾아보세요. 고소하고 건강한 흑임자. 내 임자. 찾았다 내 임자. 전국 시대를 함께 하다 보면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죠. 맞아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옹기장 정대희 선생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귀한 재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덕분에 옹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요. 우리의 전통 악기인 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함양의 방자유기 공방으로 가보실 텐데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전통 악기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함양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생하고 했을래 돌아간다. 오늘의 우리 동네 대소사를 찾아간 곳 함양군 서상면과 서하면의 경계에 위치한 유기공방. 고요하던 이곳에 모처럼 복작복작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뭐 보러 오신 겁니까? 시연회 한다고 그래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는 너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오래됐습니다.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참 잘하신다고. 그곳이 뭔고 하니 질 좋은 놋쇠로 만들었다 하여 흔히 놋그릇으로 더 익숙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방자육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자 기술의 장점과 우수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방자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모르긴 몰라도 요즘 사람들은 꽤나 보기 힘든 전통 방자징 제작 과정 시연회가 있는 날. 방자육의 젤로 고도가 징이거든요. 징장이거든요. 징 중에서도 소리를 잡는 게 젤로 중요해요. 40년 가까이 함양 방자유기에 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점식 장인. 쇳물을 녹여 만드는 유기라 해서 다 똑같은 유기가 아니란다. 유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물유기하고 방자유기하고. 방자유기는 두들에서 만드는 게 방자유기고요. 남한의 본 시조는 여기 함양 방자유기가 본 시조로 되어 있고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수해 내려온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산이 많고 물이 깨끗해 유기 제작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었던 함양군. 이 마을이 원래 꽃뿌리 징터였었습니다. 징을 만드는 공장이 여기 세 군데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70년대까지만 해도 수많은 유기 공방이 성업했으나
지금은 함양 유일의 방자 유기장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800도, 900도에서 불이 재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온도를 한 1200도 정도 올려서 샘물을 끓여야 돼요. 맨 먼저 쇠를 녹일 용광로를 뜨겁게 달군 뒤 방자 유기에 원료를 섞어주는데 주석이요. 방자 유기 만들 때 구리는 78, 주석은 22 들어갑니다. 봉하고 주석하고 정확한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틀려도 찢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해서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정확한 비율로 합금한 쇠를 오랜 시간 불에 달고 용해하는 작업. 모든 과정엔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바디기요. 녹인 쇳물을 부어 바도가를 닮은 쇳덩이, 일명 바대기를 만들고 나면 어랴, 그 위로 뭔가를 또 뿌린다. 호박을 뿌리는 이유가 쇠물을 부었을 때 그 밑에하고 위하고 온도도 맞춰주면서 이 불순물들을 이제 겉으로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너비 20cm의 자그마한 쇠붙이를 넓히고 넓혀 크고 웅장한 징으로 만들어내는 방자 예술. 그 중심엔 이토록 정성스럽고도 고된 수천 번의 매질이 존재한다. 몇 번 정도 때리시는 겁니까? 정확한 수를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해도 나올까 말까 정도 징 하나가. 게다가 6사람이서 한 조각 같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원대장을 중심으로 불매꾼, 매질꾼, 가질대장이 한 구성원이라고. 앞매부터 샘매까지 안쪽에서부터 이제 점점 밖으로 나오면서 때리는 각자 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방치 때린데 그 바로 뒤에 이제 동생이 제일 끝에 이렇게 때려가지고 점점 늘려나가는데. 그거 올려? 그거 올리라고요. 그 조금만 어긋나면 안 된다고 이게 물건이. 옛날엔 어두컴컴한 밤 호롱불 하나만 켜둔 채 유기를 만들었다는데 불에 들어가면 때가 있고 안 있고 하는 거를 안 보이거든요. 어둡게 어두운 데서 불을 했지. 리필질이 끝난 제품 가지고 두 개를 이제 포개가지고 우김질을 하거든요. 바닥을 넓히면서 시우를 올리는 거죠, 이게. 뜨거운 불 앞에서 온종일 쇠를 달구고 두드리는 인고의 과정. 보기만 해도 고단함이 느껴지는 일이지만 대를 잇는 두 아들은 사명감이 남다르다. 아버지 잘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방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신 거 보면 저도 하루빨리 배워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있는 징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 뜨겁게 달군 징을 찬물에 풍덩 담그는데 일반 새는 담금질 하면은 강해지죠. 이거는 연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숫대야에 혼을 불어넣으면 그게 곧 징이 된다는 이점식 장인. 그만큼 정교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소리 작업은 오로지 유기장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다. 깊은 울림의 탄생을 확인하는 순간 소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좋습니다. 연하고 한 대서 들으니까 그래서 얼른 들어왔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말만 듣고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새삼스럽고 그렇습니다. 좀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함양군의 방자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징의 모양을 다듬는 가질 작업까지 기계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순수 전통 방식으로 완성된 방자징.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져주면 아들들한테 더 바랄 건 없죠.
천번의 두드림으로 만들어진 숭고의 소리. 앞으로도 계속 함양 꽃뿌리징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전통 방짜징 그 제작 시연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두드리고 두드려서 저렇게 멋진 소리를 내는 징이 완성되는 거였네요. 아마 징을 연주하는 분들은 꼭 한번 보고 싶을 만한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징을 완성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함양군은 신라시대 때부터 징을 만들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함양군의 방짜육이 그리고 방짜징이 그 명성이 오래도록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수상한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그 소문 들으셨어요? 고즈넉한 영월에 그들이 떴다는 소문이요. 아, 서울에서 온 청년들 영월을 휘젓고 다녔다죠? 영월 바닥을 휘젓고 다닌다는 수상쩍은 사람들. 그들은 왜 영월에 왔을까요? 네? 서울에서 수상한 청년들이 자꾸 영월에 온대요. 아무래도 영월은 우리 권역권이잖아요. 제가 현장을 급습해 보려고 하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보이는 수상한 뒷모습. 심혜인 리포터 지금이에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영월 장릉입니다. 이곳에 서울 청년들이 속출한다는 제보가 잇따라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청년분들 맞으시죠? 제보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영월 장릉의 단종을 소재로 AR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영월의 풍부한 관광 자원에서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찾아낸 서울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들인데요. 사실 VR 게임 이런 거에 요즘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AR 콘텐츠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거든요. 뭐 어떤 거예요? AR 콘텐츠는 현실 세계의 가상의 캐릭터나 피사체를 얹어서 합성을 해서 현실에서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앱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도깨비 캐릭터가 영월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컨셉트로 증강현실 관광 상품을 제작 중인 청년들. 하고 많은 캐릭터 중에 하필 도깨비인 이유는 영월에서 전해지는 도깨비 설화 때문이래요. 친숙한 영월만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곳에 잠든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릉에는 도깨비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릉 위주로 찍으면서 도깨비 크기 비교할 수 있게끔 줌인했다가 줌아웃하고. 찍고. 네, 맞아요. 가운데도 찍고 네. 뒤에 좀 더 당겨가지고 네. 다 찍고 하면 네, 그리고 이거 찍고 그다음에 이제 단종이 백마 타고 있는 모습은 저기 내려가서 단종 역사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강 형식을 도입할 장소를 먼저 촬영을 하고요. 그거를 촬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를 합성을 해서 컬러나 크기 그리고 동작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번의 레퍼런스 작업을 거칩니다. 누가 감히 이들을 수상쩍다고 했던가요? 보면 볼수록 수상함과는 거리가 먼 이 친구들. 서울에서 온 청년들은 영월군을 홍보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영월과 인연 맺게 해준 청년 창업 프로젝트는 총 13개 지역에 86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정받을 기회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지역사회가 만나서 청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은 거죠. 그렇다면 서울 청년들이 찾은 영월의 미래,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영월 문화예술회관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이 제시한 영월 AR 관광 역시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영월 AR 관광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영월에서는 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오늘 이 회의는 그 영월 군에서 문화관광 체육과의 문화예술팀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의 문화축제사업팀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넥스트 로컬 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영월군에 역사 유적이라든가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자체가 AR, VR을 위주로 이제 창업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반갑고요. 기존에 저희도 AR이나 VR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 회의가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우리 군 문화관광을 위해서 또한 넥스트 로컬 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오후 영월 문공리에도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 청년들은 또 누구래요? 사실 건강한 식문화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재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한국식 식재료에 관심이 많은데 유독 특히나 고춧가루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영월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 팀으로 말하자면 각종 창업 경연대회, 세계식품박람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K푸드 청년사업가인데요. 이 깐깐한 서울 청년들의 마음에 영월의 청정 농산물이 쏙 들어온 거죠. 지금 지방팀 영월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 농업을 이제 주로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인구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대도시하고의 연결고리가 이제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또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아니면 농산물을 이제 이용한 또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면 농산물을 더 잘 팔아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지역 소득이 또 농가 소득이 올라간다라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뿌려먹는 김치가루부터 김치 핫소스까지 신개념 김치 양념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 그녀. 그 핵심이 되는 재료가 바로 영월 고추 되시겠습니다. 영월은 사실 일교차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교차는 고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매운맛도 잘 나오고요. 색깔도 굉장히 곱고 사실 저희처럼 시즈닝으로 가공을 하다 보면 색깔이 굉장히 안 예쁘게 나오면 그 고객들이 봤을 때 사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그런 미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나오는 영월의 고춧가루가 색깔이 굉장히 곱게 나와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먹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고춧가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회사 사장님을 한눈에 사로잡아버린 영월 고추. 그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춧가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태자예요. 이 태자가 얼마나 잘 여물었냐, 이제 빨갛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고춧가루 색깔이나 맛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얘는 핵고추인가요? 네, 핵고추예요. 우선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까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객들한테 좀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월 고춧가루의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판매를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그녀가 직접 개발한 신개념 김치 양념들은 향신료의 나라인 인도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앞으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 국가에도 납품 예정인 김치 양념. 세계인들에게 영월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죠.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 약간 다른 데서 잘못 만지면 그 고춧가루 풋내 나는 거 있잖아요. 냄새도 정말 좋다. 되게 신선한 냄새 나요. 그 껍질이 질긴 맛도 없어. 단맛이 뒤에 올라오는 게 좀 느껴져요. 진짜 매콤달콤하다. 되게 프레시하지 않아? 풋내가 안 나고? 앞으로 저희는 한국에 있는 농산물을 주로 하는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영월에서 나오는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장류 그리고 벌꿀들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의 기획력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K푸드 기업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영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온 반가운 손님들.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건 서울 청년들만이 아닐 텐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청년도 좋고 지역도 좋은
이것이 바로 상생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영월에서 즐기는 AR 관광부터 영월 고추로 만든 김치 소스까지 이 청년들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영월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기대하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새내기 창업가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네, 영월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잘 만나봤습니다. 증강현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영월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청년 창업가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지역만의 특색과 장점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영월의 농산물과 영월의 관광지가 서울 청년들을 만나서 날개를 달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도움과 이 청년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가 12월의 마지막 날, 네. 올해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분이 좀 묘한데요. 아무쪼록 이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별일 없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